쉽게 불면증을 해결했던 사람인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로 된 영상은 되게 많은데 정작 한국어로 된 영상은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 보석 상자에 있는 보석들을 하나하나 조곤조곤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제 보석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보시다시피 되게 옛날 할머니들이 쓰던 것 같은 좀 고전적인 재질이에요. 이걸 공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종류로는 벨벳도 있고 그냥 가죽으로 된 상자도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좀 저렴한 편에 속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공단 상자는 제가 한 달 전쯤 그 종로에 있는 그 예물만 파는 가게가 되게 많거든요. 금은방이 되게 많은데 금은방이 많아서 그 근처에 이런 상자만 보석 아니고 이런 상자만 파는 곳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게가 한 3-4군데 정도 돌아다니다가 상자를 찾게 됐어요. 저희 엄마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단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이런 클래식한 게. 왜냐면 뭔가 이 안에 뭘 넣으면 상당히 비쌀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전통 문양 같은 게 새겨져 있고 이건 대나무 잎 같은 것도 있고 무슨 꽃나무 같은 것도 새겨져 있는데 이런 공단으로 된 상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여기 잠금쇠가 약간 덜 닫혀 있어요. 이게 안에 너무 액세서리를 꽉꽉 밀어 넣어갖고 약간 맨날 덜 닫혀 있는데 이제 오픈을 하겠습니다. 밖에서 아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네요. 천천히 열게요. 조심해서 열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뚜껑에도 다 보석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뭔가 받칠 거를 구해야겠다. 뭘 받치지? 어디 뭔가 튼튼하게 받칠 만한 걸 구해야겠어. 짜잔! 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상자입니다. 상자를 드디어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불량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뒤에 연필꽂이로 이렇게 대충 지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진열을 이 조그만한, 뭐 딱 조그맣지도 않지만 이 조그만한 상자 안에 워낙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기스 날까봐 이거를 깔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뽁뽁이. 이 뽁뽁이는 이상하게 필요 없을 때는 한 움큼씩, 진짜 한 박스씩 들어오는데 뭐 택배 같은 거 시켰을 때 정작 이렇게 필요할 때는 잘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구했냐면 이거를 이게 꼭 필요했는데 집에 늘 있던 이런 뽁뽁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통 가서 혹시 이거 누가 버린 이런 거 있나 찾아봐갖고 그런 식으로 구했어요. 물론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더럽거나 하진 않아요.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잘 잘라놓았고 이 자기 역할을, 그러니까 이런 제 장식물들을 기스나지 않게 잘 지켜주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뽁뽁이 터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심심할 때, 그때는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없었을 때고 어렸을 때 이거 하나하나 터트리고 놀면은 정말 시간이 잘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뽁뽁이를 터뜨릴 수가 없네요. 왜냐면 지금 이 상자 안에 넣어서 이게 엠보싱? 에어백 같이 역할을 해줘야 하니까 일단 오늘은 이걸 터뜨리는 놀이를 하지 않고 혹시 다음번에 이런 뽁뽁이를 구하게 되면 그때 터뜨리고 돌아볼게요. 이거는 제 한쪽에다가 잘 놓아두겠습니다. 나중에 또 사용해야 되니까. 제가 실제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화면에 비치는 거 보니까 좀 가지수가 많긴 하네요. 뭐부터 보여드려야 되나? 뭐부터 보여드리지?
세일즈 하는 사람 같네요. 일단 여기 있는 팔찌부터 꺼낼게요. 아이고, 꼬였네. 약간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꼬였어요. 일단 여기 있는 팔찌는 속이 텅텅 비어서 되게 가벼워요, 의외로. 근데 그냥 뱅글 팔찌인데 넉넉해서 충분히 낄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여기 있는 보석 전부가 다 제 건 아니고 저 할머니가 사다 놓으신 거랑 엄마가 사다 놓으신 거랑 그리고 제가 사다 놓은 거랑 다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수가 많아요. 팔찌는 주로 뱅글이 많은데 이런 은팔찌나 그리고 또 이런 큐빅이 하나하나 이렇게 박혔어요. 이것도 그냥 이런 뭐 마감새 같은 게 없는 그냥 보통 뱅글 팔찌인데 여름에 이렇게 딱 하나 아니면 다른 거랑 레이어드를 한다던가 해서 끼면 되게 반짝반짝하고 찰랑찰랑하니 예뻐요.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건 되게 산지가 오래된 팔찌인데 여기 제가 아마 어렸을 때 제가 아마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런 팔찌인 것 같아요.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이 팔찌를 본 것 같거든요. 되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약간 휘어져 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은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칠보를 은에다가 입혀놨는데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은 잘 붙어있고 어떤 부분은 좀 떨어져 있고 그래요. 이것도 내려다 놓고 또 팔찌 이거는 되게 많이 화려한 편이죠. 네, 이건 저희 엄마가 코엑스 주얼리 페어에 가서 산 거예요. 코엑스에는 매년 한 4월쯤인가? 그때 이런 주얼리 전시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뭐 액세서리나 뭐 장신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데 가면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은 제품인데 거기 가서 되게 저렴하게 샀던 기억이 나요. 은 제품 치고는. 얘는 여기 마감새라고 하나 이걸. 이걸 이런 게 있어갖고 이렇게 여기를 꼭 누르면 여기도 빼야지. 여기를 꼭 눌러서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커서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도 다 팔찌예요. 이런 체인으로 된 팔찌는 여기 체인 목걸이랑 한 세트인데 그냥 20대가 차고 다니기에는 조금 큰 감이 있어요. 물론 이건 제가 산 건 아니고 제 엄마랑 할머니가 잘 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얘는 집에 걸어 놓을게요. 너무 꺼내 놓으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리고 이건 산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보시면 이게 다 별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런 줄을 구해갖고 저 엄마가 옛날에 은공예를 배우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뭇잎을 그 은점토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이렇게 보면 나뭇잎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 이 나뭇잎 같은 경우는 직접 나뭇잎을 주우셔갖고 그걸 그대로 점토에다 찍어서 모양을 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나뭇잎 같은 질감이 살죠. 그리고 이 마감하는 것도 마무리도 직접 만드셨고 이건가? 이게 아마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은공의 작품이실 거예요. 아마 조개 틀에다가 점토를 찍어갖고 이 큐빅 푸른색 사파이어색 큐빅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점토를 그대로 구운 가마에서 가마가 한 1000도가 넘는다 그랬나. 하여튼 가마에 넣고 그대로 구우면 이런 은 모양 그대로 굳는 거예요. 점토가. 은공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배운 적은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갔다 와서. 그리고 어디 보자. 여기는 옮겼어. 여기는 그냥 보석 목걸이들이 이렇게 걸려있네요. 하나 풀어볼까? 얘를 이렇게 풀고 같이 걸어놨더니 자기들끼리 엉켰어요. 됐다. 얘도 은점토로 만든 제 이니셜 팔찌. 얘는 그냥 얘는 이 볼을 동그란 은
실버볼 이거를 사서 줄도 따로 사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고 되게 귀여워요.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양이 모양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되게 귀여워요. 얘네들도 잘 정리해서 걸어놓겠습니다.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걸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목걸이 돼서 목걸이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엄청 오래됐어요. 아마 제가 3살 때부터 있었을걸요. 사실 저희 집은 전교가 없었어요. 근데 한 2003년도쯤 그때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만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성당에 안 나가고 있어요. 이제 또 나가야죠, 슬슬. 이것도 원래부터 이 메달하고 줄이 다 한 세트였던 건 아니고 이 줄이 원래는 더 길었었어요. 근데 약간 길이를 줄여서 남은 걸로는 팔찌를 만들고 그리고 이 긴 부분은 이렇게 십자가를 껴서 목걸이를 만들었죠. 이걸 보니까 옛날에 한참 성당에 나갔던 일이 생각나요. 이게 뭐가 있지? 이 못난이 진주네요. 이렇게 물갈기 모양으로 진주가 만들어졌어요. 되게 특이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 여기 이런 브로치도 있는데 풍뎅이 모양이죠. 이것도 은점토로 만들었어요. 꽤 무거워요. 안이 꽉꽉 차 있거든요. 이거는 먼저 이 모양으로 풍뎅이 모양을 만든 다음에 빨간 보석을 박아요. 이 다리 쪽에는 진주로 장식을 했고요. 그런데 이 풍뎅이는 양쪽 눈 색깔이 달라요. 오드아이예요. 이게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원래는 두 눈은 다 약간 두 눈을 다 하얗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걸 굽는 과정에서 이게 색깔이 변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예쁜 오드아이가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주얼리죠.
다음에 이거는 만든 건 아니고 샀어요. 자세히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이 모양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이게 은장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게 메달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뭘 숨길 수도 있죠. 아니면 공간이 너무 적나? 하여튼 이것도 되게 특이해서 샀던, 아이고 빠지네, 그런 물건입니다. 되게 은이라서 한번 헐거워지면 계속 이렇게 잘 빠져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잃어버릴 염려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꼽아 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반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푸른색 반지랑, 아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알이 큰 거를 좋아해요. 약간 푸른 파스텔톤, 약간 물 색깔을 띠는 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노란색 파스텔톤, 약간 개나리 색깔을 띠는 그런 보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분홍색 알반지인데 약간 가운데 손가락 끼기엔 약간 끼죠. 얘네 세 개는 다 한날 한시에 한 군데에서 산 반지예요. 세 개 중에서 원래는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세 개 다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알이 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샀는데 맨날 다른 색깔로 바꿔가면서 잘 끼고 있어요. 이것도 다 그 코엑스 전시회에서 산 거예요. 얘네들을 되게 근데 잘못 끼고 나가면 사람들이 결혼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런 바지 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할머니가 끼시던 반지네요. 상아로 된 반지인데 사이사이에 금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엄청 예물 반지 필이 나는 그런 반지죠. 그치만 여기 있는 거 다 진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버 제품이긴 한데 진짜 막 다이아몬드 있고 사파이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큐빅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 끼면서 항상 생각하는데 나중에 결혼 반지를 이 정도 크기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맨날 생각해요.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할머니가 끼셨던 거예요. 저희 엄마랑. 저도 가끔 끼긴 해요. 뭔가 되게 만화에 나오는 반지 같지 않나요? 아이고, 어떡해. 이거 떨어뜨려서 잠 깨셨겠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중학교 때 산 꽃반지. 학교에 이런 거 하고 갔었어요. 그럼 애들이 와, 너 이거 뭐냐? 너 이거 뭐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라고 하니 맨날 끼고 다녔죠. 그것도 약간 밝은 주황색 꽃잎에다가 가운데는 그냥 투명한 큐빅을 넣은 그런 반지예요. 그것도 이뻐서 제가 정말 자주 차고 다녔던 반지예요. 그리고 그 밖에 반지는 이런 약혼받침 빌라는 초록색 에메랄드 큐빅이랑 이런 그냥 보통 큐빅 반지. 이렇게 하니까 꼭 복부인 같아. 그리고 얘도 빼서 여기다가 잠깐 넣을게요. 일단 다 꼽아놔야지. 저는 보통 20대 분들인 되게 얇은 거 좋아하시는데 저는 얇은 게 별로 없어요. 제일 얇은 거라고는 이런 거? 이건 쌍가락지인데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얇은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제일 평범하고 심플하고. 근데 어떨 때는 심플한 게 제일 이뻐요. 심플한 게 사실 젊은 분들한테는 제일 이쁘죠. 아이고, 또 떨어뜨렸어. 제가 잠이 오나봐요. 자꾸 떨어뜨리네. 그리고 그 밖에 이건 안에 까메오를, 이런 보석을 까메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까메오를 넣어서 겉에 은점도를 이렇게 하나하나 꾸며서 만든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은점도로 하나하나 만드신 거고요. 제가 아니라 엄마가. 이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얘는 가운데 보석을 넣은 게 아니라 칠보 동판에다가 칠보를 올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꼽아놓을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되게 심플한 반지 중 하나. 이건 친구들끼리 맞췄던 우정 반지예요. 그런데 너무 커요. 너무 커.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 막 내려오려고 그래. 고등학교 언제 맞췄더라?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나서 친구들끼리 다 같이 반지 치수를 재고 금방에 가서 요 안쪽에다가 각자의 이니셜을 새겼어요. 그리고 연도랑 그리고 다 같이
지금은 뭐 여기에 들어가도 커요. 그래갖고 낄 수는 없어. 조만간에 친구들이랑 한 번 더 맞추려고. 맞춘 지 너무 오래돼갖고. 다들 고등학교 이후로 살이 빠져갖고 다들 잘 못 끼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리면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좀 귀여운 거 보여드려야지. 여기 이거는 은점토 작품인데 토끼 틀을 찍어갖고 토끼 옆에다가 이런 노란색 스톤을 달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토끼가 여행 가는 것처럼 토끼가 이렇게 가방을 들고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귀엽죠? 하니까 나만 귀여운가 봐. 토끼 목걸이 펜던트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런 쬐그만 엄마가 시험 삼아서 만든 쬐그만 은귀걸이들. 진주. 요즘 진주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고 우아해 보이고. 송혜교가 드라마에서 하고 나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여기 있는 것도 다 귀걸이고. 이것도 보여드려야지. 이거는 엄마랑 제가 합작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 이것도 은점토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딱 붙어있는 둘이 이렇게 붙은 모양에다가 그 구리선 있죠. 구리선을 여기다가 점토에 물렁물렁 했을 때 점토가 하나하나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거를 약물에다가 잠깐 담갔다가 꺼내면은 하였던 은이 이렇게 검게 변색이 돼요. 일부러 변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색깔을 내려고.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변색시킨 다음에 그 사포 있죠. 그냥 우리 보통 사포가 아니라 보통 쓰는 것보다 되게 더 거친 사포에다가 이렇게 대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아줘요. 계속 갈아서 이 은점토에 꾹 하고 눌러놨던 이 구리선, 이 동선이 평평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막 열심히 갈았어요. 정말 열심히 갈다가 이게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엄마가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여기다가 오링을 넣어갖고, 오링이 뭐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된 링을 말하는 건데 그 오링을 양옆에 하나, 둘, 셋, 네 개씩 박고 그 안에 고리를 껴서 이렇게 다시 이어놨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높은 자리표를 분리된 높은 음자리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실패작이 될 뻔했던 저만의 목걸이가 만들어졌죠. 어디 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죠. 은점토라면 그런 게 좋아요.
실패한 것도 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게끔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여기 뭐 다 만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산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되게 고전 중에 고전 테니스 팔찌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왜 테니스 팔찌냐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에 어느 프랑스인가 어디 왕정에서 여자들이 테니스 칠 때 이런 팔찌를 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테니스 팔찌라는 것 같아요. 왜 테니스 칠 때 이런 팔찌를 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되게 심플하고 예뻐요. 제가 아끼는 팔찌예요. 그리고 아까 넣었던 거 다시 넣어놔야겠다. 여기다가 띄워놓고 얘는 여기다가 끼워놔야지. 그 밖에도 운점토로 만든 반지가 또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건 제일 기본 중에 기본으로 만든 건데 이것도 약간 가운데를 한번 꼬아서 만든 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법 크죠? 터키석을 은틀로 감싸서 그 밑에 평평한 반지에다 붙인 거예요. 터키석도 되게 여름에 끼면 되게 시원해 보여요. 그리고 이거를 빼고 이거는 잡지책에서 보다가 이런 모양의 반지가 있길래 카피를 해봤죠. 근데 문제는 원래는 여기 셋 다 진주를 박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 약간 색깔이 다르죠. 가운데에도 원래 진주를 넣었었어요. 그런데 굽는 과정에서 이게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진주가.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나중에 은점토로 메꿨어요. 그래갖고 색깔이 다르죠. 근데 나름 특이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특이한 게 좋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제가 반지를 끼고 나가면 꼭 한 번씩 물어봐요. 이건 어디서 산 거니? 그닥 예뻐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특이하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그 밖에는 뭐 이런 이것도 핸드메이드인데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터키석 반지. 이거 제 거 아니고 엄마 거예요.
정도면 대충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 브로치도 있네요. 근데 요즘은 잘 브로치를 안 해서 사람들이 약간 나뭇잎 모양인데 이런 것도 겨울에 코트 같은 데 위에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그리고 이런 브로치 같은 것도 심플하고 괜찮죠? 브로치 여기다 흑진주를 박아서 나선형으로 되게 이쁘네요. 나중에 코트 입을 때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렇게 정리할 때 예를 들면 금은방이나 이런 데가 정리를 할 때 한꺼번에 사놓은 것들도 있어요. 세트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귀걸이. 얘는 귀걸이 세트고요. 실제 가격보다 되게 저렴하게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메달, 목걸이. 그리고 이거 멸치 중에 이걸 안 보셨네. 이거는 제가 말띠라서 부산에 놀러 갔을 때 부산에서 산 거예요. 말머리가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죠. 이것도 되게 특이해요. 차면 은근히 예뻐. 뭔가 부족의 여행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가진 거는 다 이렇게 특이한 편이랍니다. 빠져라. 자, 오늘은 시간이